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친과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행복녀입니다. 물론 근래 들어서 남친에게 아주 수상쩍은 부분이 있어서 한바탕 소동이 생긴 적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와 남친은 사귄 지 6개월째이고 지금 한창 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둘 다 워낙에 먹는 것을 좋아해서 데이트는 거의 맛집 탐방이 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전국을 돌면서 맛있는 가게를 찾아가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던 중 남친의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어떤 여자가 저희 남친에게 꼬리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느낀 생각이겠지 하면서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질 않았지요. 그런데 남친이 유독 그 무렵에는 그 레스토랑에 자주 가고 저랑 같이 가는 경우 보다는 혼자 가서 먹고 오는 날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친 말로는 혼자서 와인도 2병 이상 마시고 요리도 여러 개 시켜서 오래 앉아서 먹고 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요리하고 있는 셰프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 형태로 된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혼자서 오래 있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길 자주 간다는 건 이미 셰프와의 친밀도가 이미 충분히 높아져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처음에 그 가게에 들렀을 때 매장의 여기저기에 걸린 상장이나 요리학교 졸업장 같은 것을 보면서 남친은 거기 셰프가 자기 엄마랑 성씨가 같다며 아주 반갑게 대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한적한 와인바 겸 레스토랑에서 젊은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정답게 주고받는 것은 그저 장사 수완일 뿐이라고 단정 지으며 저는 처음엔 별 반응을 안 보였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친은 자신이 잘 아는 호텔 주방장 출신 셰프가 있는데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을 차리려고 준비 중이라느니 하면서 그녀에게 소개를 시켜주려는 듯이 이야기했고, 자신의 유년기에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요리들이 지금 자신의 미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느니 하면서 미식가다운 이야기를 막 하면서 둘이서 한참 대화가 무르익기도 했지요. 요리란 것은 3분 만에 후딱 데워 먹는 카레나 짜장 같은 것만 상대하며 성장기를 보낸 저와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 틈에 본격적으로 미식 모임에 참가하는 지경으로까지 치달아갔습니다. 어디에 와인을 비롯한 각종 요리를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미식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겠냐며 남친이 제안했고, 그러자 셰프는 거기 멤버들이 다들 각계각층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식문화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식회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자고 남친이 제안했지만 저는 그 요일에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음식을 단순히 맛이 아닌 미학이나 역사 같은 것으로까지 연관시키는 고리타분한 대화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그저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단 것을 어느 틈에 슬슬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어느 날 제가 늦은 기가를 하다가 문득 남친이 보고 싶어서 그의 집으로 차를 돌려서 가보니 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 같더군요. 저는 주차장에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제 차 안에서 잠깐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저 멀리서 그의 차가 서서히 다가왔고 한쪽에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차에서 그와 그 여자 셰프가 내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순간 말문이 막혔고 이제 이 자들이 뭔 짓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둘은 차에서 내리더니 다정히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얼른 쫓아 올라가 볼까 하다가 일단은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몇 분 안에 내려오겠지.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그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겠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고 그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는 혈압이 올라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되자 남친이 말끔한 차림으로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출근하는 것까지를 보고는 이를 갈면서 저도 그대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은 채로 상사에게 가서는 아프다는 핑계로 잠깐 조퇴를 허락받고는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전날 밤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체 그 두 암컷과 수컷이 밤새 한 집에서 뭔 짓을 한 것인가 생각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남친에게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태도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놨으니 저녁 몇 시까지 그리로 오라는 거였죠. 우리가 만난 지 150일 기념일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 이를 갈았지만 일단은 펴내지 말고 그를 만나서 속을 떠보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가보니 이미 잘 준비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날의 주인공이 저와 그라는 것을 일껏 확인시켜주며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이어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념 반지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짓이냐 하고 속으로 비웃으며 그걸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또 제 화를 돋우고 말았지요. 그건 그 셰프가 끼고 있던 반지랑 똑같은 거였고 그 셰프의 와인바에서 제가 몹시 호감을 보이며 그녀에게 어디서 샀냐고 물었던 것을 그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나를 갖고 노는 구나 싶어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대로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던지고는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친이 황급히 불렀지만 뒤도 안 돌아보았죠. 그리고 집으로 오니 남친에게서 여러 통의 문자가 와 있었는데 그 반지를 맞추려고 셰프와 같이 반지 공방에 가서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업그레이드하고 반지 안에 넣을 문구도 그 셰프가 알려줬다며 변명 같은 말들을 쭉 늘어놓았더군요.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잘 됐다 싶어서 한동안 제 속에서 떠리를 틀고 있던 의문점들을 줄줄이 문자로 쏟아냈지요. 그러자 그는 아주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반지를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 셰프도 같이 타고 왔는데 그날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는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바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진해서 차에서 내렸고 자신은 아파트로 바로 올라가고 셰프는 1층 로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녀의 집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심쩍음을 완전히 가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심한 상태가 되어 그 다음날 남친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회사에 억지를 써서라도 시간을 비워내서 그 미식회에 남친과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셰프는 남친을 통해서 여러 오해들을 이미 들었던 것인지 이제는 우리 사이를 의식적으로 무척 배려해주고 있고 제 남친과 오해 살리를 안 만들려 노력하더군요. 사람 친구로서 만난다는 두 사람 사이를 제가 너무 흔들어놨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어서 셋 다 정다운 친구가 되도록 저도 나름으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